이제 순서 배열 문제풀이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더 이상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 같은 유형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그 시작으로 순서 배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서 배열 소위 말하는 문장 재배열이죠. 그래서 그 문장 재배열 다시 한번 풀이법부터 여러분 써있는 포인트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앞 내용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을 배열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대부분의 문장 재배열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럼 그거를 푸는 그러한 유형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의 내용을 정확히 읽은 다음에 여기 볼게요.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추론해 본다. 여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추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플러스로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베스트예요. 베스트지만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추론이라는 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추론이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 뭐가 있으니까 뒤에 그냥 이름 부연 설명이 있겠네. 이건 추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는 게 추론입니다. 지문에 이 문장에서 요 단어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오겠다라고 하는 게 추론이지 대충 이런 게 있겠네. 이거는 추론이 아닙니다. 물론 안 되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라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답이 보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추론 방법은요. 이 명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명사에 집중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글이 쭉 있죠. 그 다음에 온 걸 찾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어디겠어요? 여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요 명사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푸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요 마지막 부분에 여기 있는 명사와 문장이랑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순서 배열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요 부분을 가지고 추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론과 이거 잡는 게 되셔야 그 다음에 지시사 대명사를 가지고 지시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되고 말고를 따지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지시사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기본은 이 추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것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런 순서 배열 문장 재배열 같은 문제는요. 그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이 글을 구성할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너희들이 글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본질이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 본질대로 가셔야 됩니다. 어떤 스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당연히 글의 소재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중하는 거를 계속 볼 거예요. 오늘 한 20문제를 풀면서 계속 해볼 거고요. 오늘부터 푸실 때는 이런 식으로 단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절대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답이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는데 정답이 이거니까 이거겠네 라는 식으로 가시면 피드백 하시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요. 항상 문제를 푸실 땐 여기밖에 답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되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강해지십니다.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설지를 보고 글이 이렇게 말했구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더 이렇게 소재를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A에서 C, 뭐 D까지 있죠. 각 소재들을 잡아가면서요. 같은 소재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이거. 같은 소재끼리 묶어주는 거. 여기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같은 소재끼리 묶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했으니까 같은 얘기하는 얘부터 이어줘야겠다. 라고 잡아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소재끼리 묶어줄 수 있는 훈련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겠죠. 보기 다음에 오는 걸 정한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금방 쭉 풀립니다. 여기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한 10문제만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풀리실 겁니다. 근데 한 문제를 100문제를 풀어도 그걸 못 느끼시면요. 101문제를 풀어도 그냥 이거는 찍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그 단서 찾기의 포인트들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엔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주어의 일관성, 주어가 같은지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기에 U가 있어요. 갑자기 C에 I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일단 갑자기 I 얘기가 왜 나오지? 나올 수 없으면 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주어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마찬가지로 소재 얘기죠. 주어가 같은 방향으로 I면 I로 가고요. He면 He로 가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잡아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로 연결된다는 건 이렇게 주어가 같은 것들도 연결되는 겁니다. 뜬금없이 등장하는 어떤 주어들은 항상 명심해 주세요. 항상 뜬금없이 주장하는 명사가 있으면 이거 말고 주어랑 같은 소재를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의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같은 주어로 계속 이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같은 주어로 계속 이어주고 있는지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기도 하고요. 꼭 아셔야 되는 거겠죠. 뭐 this 더 명사, it 같은 게 있거나요. such 명사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앞에 반드시 명사나 many 명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복수 명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복수 명사도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반드시 바로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the impact라고 나와요. 보기에. 그러면요. 바로 앞에요. 여러분 하나 건너뛰어서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임팩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 건너뛰어서 저 앞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 이게 있어야 돼요. 가리키는 게. 그게 없으면 성립이 안 하는 겁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필기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더 명사는요. 더 명사는 앞에 가리키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더 명사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냥 더를 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냥 더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명사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추론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소재를 잡으면서. 첫 번째가 이런 경우죠. 더 플러스 명사가 나와요. 근데 그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요.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이때는 더를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앞에 굳이 이 가리키는 명사가 없어도 더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전치사 뒤에요. 전치사 뒤에 더 명사가 나오죠.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항상 더 명사는 없어도 나올 수 있다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예외사항이라는 거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그냥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런 거 굉장히 여러분 요런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정답이 여기가 되겠구나. 계속 하둘려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풀면서요. 여기 때문에 정답이 여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 이 시험이 끝나고요. 예를 들어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하실 때 중요한 게 이거겠죠. 질문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시면 욕하진 않지만 뭐라 하진 않아요. 뭐라 하진 않지만 상당히 잘못된 질문인 게 뭐냐면요. 선생님 해석해 보니까 얘도 되는 것 같고 얘도 되는 것 같은데 얘도 맞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이게 있어서 얘도 소재가 맞아서 될 것 같은데 얘는 왜 안 되나요가 맞는 질문이겠죠. 그 방향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순서별 문장 삽입이 안 흔들리는 겁니다. 해석상 얘도 말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시면 시험장에서 해석이 말려버리면 원래 다 말됩니다. 사람이 합리화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요 두 가지가 예외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한번 볼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another, other, the other 같은 표현이 있겠죠. 그럼 앞에 one이나 some 혹은 명사 혹은 복수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것도 좀 적어둘게요. 명사랑 복수 명사. 마찬가지예요. 바로 앞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nother를 보시면요. 다른 걸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명사나 원 명사를 찾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생각이 나셔야 여러분들이 잘 풀고 계신 겁니다. another를 보시면 the other를 보시면 다른 어떤 생각도 아니고 앞에 some이나 one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찾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못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연결사죠. 연결사. 자, 연결사도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연결사. 여러분, 얘 어땠죠? 얘는 같은 소재, 다른 내용이었죠. 소재가 같지만 뒤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였죠. 그런 것들 잡아내는 겁니다. 얘는 다 똑같은 거고요. 얘는 인과관계죠. 여러분, 그리고 for example. 자, 얘를 보시면요.
예시가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순서별 문장 삽입에선 예시가 되겠구나가 아니라 소재가 달라지는 겁니다.